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월요일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또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헌법상 탄핵은 직무상 중대한 비위가 있을 때 이렇게 탄핵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민주당은 탄핵을 총선 카드로 꺼내들고 있습니다. 탄핵을 정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것은 탄핵을 정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숨기지 않는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번에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발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윤석열 연대를 통해서 총선을 승리해야 되는데 그 반윤석열 연대를 성공적으로 꾸리기 위해서 탄핵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 강성철음의 소속이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어제 저는 광주에서 같은 철음의 소속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가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윤석열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 그 행동이 나는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놓아야 반윤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반윤석열 연대가 필요하고 반윤석열 연대의 결성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먼저 발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윤연대를 완성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 이거 간단한 논리입니다. 김영민 의원 이렇게 얘기하자 민영배 의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는 150명이 과반이면 되죠. 150명이 있으면 되는데 일단 탄핵 발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반윤연대, 반검찰 독재 정치연대 이런 것을 꾸려서 선거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우선 탄핵안을 발의해놓고 선거에서 반윤연대 조직을 꾸려서 선거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김용민, 민영배 의원은 당내 강경파인 철음의 소속이죠. 이 사람들은 예전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그리고 검찰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들 탄핵을 계속 요구하고 있죠. 두 사람은 민주당 내 검사범죄 대응 TF에서 함께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TF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방울 대북 불법 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그리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검사 탄핵을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재명 수사검사, 이정섭 차장검사의 탄핵을 벌이면서 다른 두 검사도 추가로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뿐만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걸리는 대로 모두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온통 탄핵만 들어있는 탄핵 중독자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금 계속 연달아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뿐만 아니고 민주당 전체가 탄핵 중독에 걸린 것이 아니냐, 탄핵 중독증에 걸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거슬러 보면 이상민 장관, 헬로윈 대처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을 탄핵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9대0으로 기각당했죠.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총선 때까지 방송 환경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취임 2개월 반 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축출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이진복 정무수석을 시켜서 안철수 의원을 공격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윤핵관을 축출하려 했다. 이런 부분들이 당무 개입인 만큼 이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 이것이 조국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뭐 조국이야말로 뭐 조국은 뭐 어쨌든 지금 민주당 가입 당원도 아니었죠. 민주당 당 바깥의 사람이죠. 뭐 그래서 조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당내에서 그것도 당대표의 측근이라는 철험의 소속 김용민, 민영배 의원 등이 대통령 탄핵을 처음도 아니고 계속 잇따라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분명하게 있었다면 뭐 탄핵을 주장할 수도 있죠. 권리니까. 하지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정치 도구로서 대통령 탄핵을 활용하겠다 이런 뜻을 숨기지 않았죠. 정말로 역적 같은 얘기인데, 이쯤 됐으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생각을 밝혀야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영배나 김용민 이런 사람들의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서 자기도 생각을 같이 하는지, 만약에 입장을 같이 한다면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 발의는 충분히 가능하죠. 168석이 되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얼마든지 발의가 가능하니까 탄핵을 발의하시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생각을 달리 한다면 두 사람들 이들에 대해 징계를 해야죠. 의원직을 사퇴시킨다든가 뭐 출당을 시킨다든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탄핵 사유가 없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자. 이건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또 국민 세금으로 계속 국회의원을 시켜야 되느냐, 참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이 사람들 이재명 대표 측근입니다. 그러면 공천을 받아서 지역구도 뭐 괜찮은 지역구니까 아마 다시 또 배지를 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민, 민영배 두 사람은 또 반윤 반검찰 연대를 위한 조국 신당 필요성도 지금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조국 전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들어보니 검찰 독재 종식 정치 연대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 검찰이 무도하고 잔인하게 정치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그 피해자다.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이 피해자라면 최강욱 전 의원 같은 2차 피해자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씨는 자녀 비리,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이런 걸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다만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았을 뿐인데요.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씨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지금 유죄가 확정돼서 국회의원 배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자들을 버젓이 피해자라고 감싸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최강욱 전 의원 한술 더 떴습니다. 나에게 피해자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윤석열 일가로 표상되는 무도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가해자가 되는 길을 가고 싶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한 것 이상의 피해를 꼭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짐승들을 길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 핵심부를 짐승들로 표현했습니다. 배지를 떼고 나니 우라통이 터져서 견딜 수 없는 모양입니다. 무슨 뒷골목 양아치들의 보복 다짐을 보는 그런 얘기를 출판 기념회에서 주고받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렇게 탄핵 발의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깜도 안 되는 자격 미달의 양아치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계를 뒤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1야당이자 원내 제1당 대표의 측근이란 사실이 더 당혹스럽습니다. 남미에 의해서 우리 충분히 볼 수 있죠. 탄핵이 남발되는 국가 반드시 정치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탄핵을 들먹이는 민주당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똑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탄핵 중독증은 우리 민주주의를 자살로 이끌어가는 중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침부터 이상한 소식 전해드렸지만 김용민이나 민영배 이런 인간들 생각하시느라 열받지 말고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